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겠습니다. 제 말씀드릴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제가 양성문 위원장께 전화로 제주의 재발견이 아니고 재발견과 서귀포의 용품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이 제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고칠 기회도 없었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판본에서 있는 글은 이 제목과 전혀 관계없는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에 1월 1일자에 쓴 글이 그게 1월 1일자가 아니고 1, 2, 3에 연결됐습니다만 참 마지막 제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과 관련 없이 제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여러분 한국의 지도의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제주도, 과거에 제주도가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죠. 주로 서울 양반들이 귀향살이 오는 곳이죠. 그런 제일 밑에 있는 제주도, 그것이 한국 지도 속에 늘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가끔 호주나 뉴질랜드를 보면서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제일 밑에 그게 별로 주목 못 받고 유럽을 주목하고 아메리카를 주목하고 혹은 중국 대륙을 주목하고 그런데 제일 밑에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위치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그 호주입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0년대 어느 때 호주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호주 지도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그러면 이게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여기에 남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도를 거꾸로 놓으면 호주가 제일 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호주를 지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떠받드는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어디서 보는들 상관이 있습니까? 지구 위를 어디에서 본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호주 지도를 위에 놓고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보니 호주의 위치가 눈에 띄고 정말 위치가 좋습니다. 그 고등학교 교사는 그로 말미암아 대박을 터지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모든 스포츠 용품이나 상품 속에 그런 거꾸로 된 지도, 거꾸로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지도가 들어가고 그에 대해서 일정한 로열티를 받게 되니까 그분은 떼부자가 된 것이죠. 발상 하나 전환한 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상을 전환했듯이 한국 지도를 거꾸로 그리고 보면은 그걸 어디서 보고 그리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거꾸로 그리고 보면 한국이 제주가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 혹은 제일 앞에 있는 형국으로 그리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호주의 고등학교 교사의 그 지도가 난 이후에 아시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는 그런 지도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도를 거꾸로 놓고 한국 지도를 거꾸로 놓는 지도를 아마 내가 비교적 빨리 어쩌면 최초에 한국에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부에 있으면서 그것을 그런 지도를 그려서 그런 지도를 앞에서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동석했던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이 재밌게 보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니만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은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라는 책을 써서 히트를 했습니다. 나는 정부에 있을 때 내 방에 항상 말하자면 거꾸로 놓인 지도를 항상 놓고 발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북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발상이 아니고 남으로 태평양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유럽으로 빠지는 그런 진취적인 발상을 했고 거기에서 개방적 통상국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내놨습니다. 개방적 통상국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5년과 노무현 정부 5년과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되어 온 한국의 중요한 방향이 개방적 통상국가였습니다만 그 발상이 지도를 거꾸로 놓는 데서부터 그런 발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제주도는 이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밑에 쳐져 있는 곳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가 됩니다. 한국의 제일 앞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나가는 프론티어입니다. 한국의 모든 역량이 제주도를 경유해서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위치로 설정이 됩니다. 통상국가 한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의 중요한 비전이고 전략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의 재발견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호주의 고등학교가 그런 고등학교 교사께서 그런 지도를 창안해냈습니다만 그 창안됐을 때 아무튼 그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 하나에 좀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참 나는 제주도의 서명숙 씨가 올레길을 만든 발상을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그 고등학교 교사의 그 발상 하나가 저에게 엄청난 신선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와이 가서 놀란 것은 제가 그 뒤에 하와이 갈 기회가 있었고 하와이에 한국의 이 한말에 하와이에 건너갔던 거기에서 농장의 일꾼으로 거의 농장 노예로 갔던 한국의 이민 1세들이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속에 안윤건 의사 사망 1910년에 돌아가셨죠. 안윤건 의사 사망 3주년 기념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 지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대륙을 향해서 앉아있는 그런 토끼 모양으로 한국 지도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토끼가 뭐냐 좀 우대하게 호랑이도 하자 해서 또 호랑이 모양의 한국 지도를 그린 것이 특히 한반 일제시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한국을 호랑이처럼 보자. 꺼져가는 민족의 자존심을 하나의 살리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중근 사망 3주년 기념 달력이 하와이 교민들이 그린 그 달력에 있는 호랑이 달력의 그림이 한국 지도가 호랑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호랑이는 북쪽을 향해서 진출하는 북쪽을 향하고 있는 호랑이가 아니고 남쪽을 향하고 있는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제일 앞발은 제주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발이 다른 한 앞발은 부산 쪽에 있습니다. 목포 쪽에 있고 그래서 제일 꼬리가 저 함경도 저 부산 쪽에 저쪽에 꼬리가 있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태평양을 향해서 진출하는 모양의 호랑이 이걸 그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놓은 것이죠. 호주의 그 고등학교 교사가 거꾸로 지도를 놓고 그린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 70년, 약 80년 전에 그런 지도를 하와이 우리 교민 1세대가 그런 이 달력을 지도가 걸려있는 달력을 만든 것을 제가 보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어온 것이 지금도 유감입니다만 어떻게 하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진을 한번 찍어 왔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을 향해서 진출하는 이런 한국의 향방 그런 지도 그게 놓이는 제주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제주도의 재발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참 재밌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제 제목은 제주도의 재발견이 아니고 저는 재발견의 국면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를 한국에서 자치도로 설정을 하고 평화의 섬 제주도 그러니까 한국의 이 통치 체계로부터 약간 기능을 분리시켜서 떼내서 그래서 한국의 제주도 이외에 틀림없지만 기능적으로는 한국의 섬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국의, 일본의 혹은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의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하나의 중심항으로서의 제주도 이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는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런 그림이 지금 현재 어렴풋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이 그림을 잘 완성시키면은 난 그것이 제주도의 재발견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주 평화 포럼에 여러 번 왔습니다. 최초부터 작년까지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와서 강연도 하고 여러 번 평화제 참석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발상에서 제주 평화 포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어렴풋이 그런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명확한 컨셉으로 잡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그림자가 현재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주 평화 포럼에 제가 쭉 참석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연설을 제주평화포럼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서귀포에서 움직임을 보면서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귀포 포럼을 하신다는 서울에 와서 자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농담으로 포럼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까? 하고 제가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서귀포 포럼도 좋지만 하도 포럼이 많아서 포럼이라는 말을 안 쓰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가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차라리 서귀포의 꿈이 어떠냐, 서귀포의 꿈을 이게 진정한 꿈이라면 그 꿈은 다른 나라하고 함께 꿀 수 있는 꿈이고 다른 나라도 동참하는 꿈이고 지금 동북아에서 새로운 꿈이 필요하다. 새로운 꿈의 실현자로서 서귀포의 꿈, 동북아의 여러 꿈을 모아서 서귀포의 꿈으로 모아서 서귀포의 꿈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식의 그때 소주를 제가 먹으면서 그렇게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던지고 제가 일찍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목이 서귀포의 꿈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참석 안 했다가는 제가 야단나겠다. 저는 제주평화포럼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아마 제주대학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가지 좋은 구상이 있고 이것도 심포지움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서귀포에서 하는 심포지움에 저도 뭐 거의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거의 참석 안 하는 해가 없었습니다. 서귀포 포럼에 서귀포의 무슨 각 호텔마다 열리는 무슨 정경련 무슨 포럼 의협회 포럼, 인간개발연구원 포럼, 무슨 포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휴양지에서 이루어지는 포럼이고, 그 나름대로 참 중요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보다 제주시에서 하는 그 평화포럼도 결코 제가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발전시킬 여지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대항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 또 나오고 그런 것이 종합되면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종합하는 그런 포럼이 하나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귀포가 왜 서귀가 됐는가, 서귀포가 됐는가. 저는 제주에 올 때마다, 서귀포에 올 때마다 묻습니다. 그런데 시원스러운 대답을 해주는 분이 안 계셨어요. 제가 늘 들은 대답은 진나라 때 진시황의 심부름으로 서복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제주에 와서 서귀포에 와서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서귀포다 하는 설명만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서복은 자기가 돌아가면 진시황에 의해서 죽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야만 도망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서귀포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더구나 북쪽으로 갔습니다.
서기한 것이 아니고 동진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는 서귀포로 돌아오는 거 아니고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때 서기라는 이름이 제 생각에는 사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이 한 분이 저보다 조금 선배입니다만 제 친구입니다. 이세기 전 통일부 장관이고 여기에 서귀포에 서목공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열심히 주장합니다만 저는 항상 글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화를 내서 화를 내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귀포의 서기의 진정한 유래를 제게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만 저는 서기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무식한 사람이 용감합니다. 제가 서귀포의 유래를 잘 모르는 무식하니까 제가 용감하게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Ignorance brave라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리스본, 포르투갈의 리스본이 가면은 거기가 여러분 지리상의 재발견이 일었었던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의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가는 새로운 미지의 항구로 떠나는 출발지였습니다. 거기에 리스본에 써있는 문구가 똑똑한 사람은 떠나간다. 여기서 떠나간다.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그래서 미지의 신대륙을 발견이 아니고 사실 정복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 항구를 떠나간다. 그런데 저는 이 서기가 저는 참 재밌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한다. 똑똑한 사람은 돌아온다. 한 사람만 알아듣는. 그리고 지금 리스본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떠나간다는 문표가 글귀가 돌에 새겼던 그 장소에 똑똑한 사람은 남는다 라는 글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배를 타고 멀리 가서 그곳에 희망이 있다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 여기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 여기가 희망의 본부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어디에 귀한 것을 찾아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은 여기 있다. 여기서 파야 된다. 여기서 혁신해서 인노베이션해서 진주를 캐야 된다. 진주는 여기 있다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떠나가는 시대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은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 제일 남쪽이고 제일 서쪽이고 여기에서 떠나갔던 사람은 이리로 돌아오라 하는 뜻이 1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무식한 소치로 이렇게 용감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도착해서 법한포구의 환자가 무슨 환자입니까? 그랬더니만 돌아올 환자라고 해서 그것도 서기하고 같은 뜻이다. 그 환자하고 서기의 글자를 합하면은
규현이 되겠습니다. 컴백시티 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검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뜻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라 소덴트로가 아니고 돌아오라 서귀포로. 저는 가수 바스크입니까? 이름이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야말로 쓴 노래 부른 여수 밤바다, 그 노래가 참 좋아요. 제가 작년에 후반기에부터 쭉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하버드에 있었습니다만, 하버드에서 심심하면은 만날 제가 바스크의 그 여수 밤바다를 하고 조용필의 서강도 있죠. 그걸 들었습니다. 조용필이 그 뭐죠? 최근에 나온 거. 예. 나는 참 그 조용필의 그 노래를 들으면 내가 감동을 합니다. 그 참 60세의 노란 노죠. 가수가 과거에 부른 노래, 그걸 가지고 한복 보지 않고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곡으로 도전을 해서 도전할 동안에 뭐 아무도 안 만났어요. 친구들하고는 전부 1년 뒤에 만나자 하고는 그게 못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노래를 세상에 내놓고 그 노래로서 이 한국의 참 수많은 아이돌 가수를 침묵을 시켰습니다. 난 60세의 그 위대한 도전, 그리고 새로운 이 제압을, 저는 참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스크의 그 여수 밤바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서귀포의 밤바다 노래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고 돌아오라 서귀포로. 나는 한국에 떠나지 마라. 가본들 뭐가 어디에 무슨 진주가 있겠느냐. 진주는 여기서 하자. 여기를 이노베이션 하자. 내가 이노베이션 할 곳은 여기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오라 하는 것이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차원을 다시 확대해서 나는 동북아 차원에서 이 석이 돌아오라. 그쪽은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돌아오라. 담배하라. 하는 그런 컴백센터가 여기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가 가는 길은 그건 길이 아니다. 가지 마라. 컴백하라. 내가 보기에 김정희가 가는 길도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컴백하라. 돌아오라. 나는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서도 그 길이 아니다. 컴백하라. 나는 한국 재벌에 욕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혼자 가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지 마라. 컴백하라. 지금 동북아는 민족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이 민족주의에 갇혀서 서로 싸워본들 그 길이 없다. 돌아오라. 솔렌트로. 그 길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볼 수 있는, 나는 그런 곳이, 그런 상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나는 서귀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혁신도시 서귀포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저께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하면서 카이스트는 한국의 혁신도시,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귀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발상을 놓는 스탠포드도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발상이 발을 붙일 수 있는 산업단지도 없습니다. 현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혁신도시가 되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다. 여기는 대덕도 아니고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서울의 구로 디지털 단지도 아닙니다. 서귀포는 그와 다른 서귀포의 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과 연결되지 않는 이노베이션은 있기가 어렵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대학과 연결되지 않고 사실은 이 저는 산학협력이 아니고 산학이 협력하는 게 아니고 산학이 융합을 해야 된다. 산과 학이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서 이노베이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이 집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형태의 혁신도시 서귀포는 저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제가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서귀포라는 돌아올 기자 그 컨셉에 의해서 좀 더 말씀을 부여해 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 동북아가 가고 있는 길, 한국이 가고 있는 길, 북한이 가고 있는 길, 중국이 가고 있는 길, 일본이 가고 있는 길, 그 길이 서로 마주치면 충돌이 있을 뿐이고 충돌이 새로운 전쟁을 불러올 수가 있고 동북아는 전쟁이 일어나면 끝장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화력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화력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력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화력이 부딪히면 동북아는 끝장입니다. 이렇게 민족주의로서 서로 달리를 질주하는 이것은 길이 없다. 그 길로 가지 마라. 판단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희망이 한국에서도 북경에서도 서울에서도 상해에서도 부산에서도 오사카에서도 그리고 도쿄에서도 싹두고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꿈들을 제주도로 모아자는 것입니다. 제주도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혁신 이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태타 교수는 혁신은 뉴 컨비네이션이다. 새로운 결합이다. 다른 것이 서로 결합하다. 새로운 결합이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배추와 멕시코의 고추가 결합해서 김치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결합입니다. 지금까지 떨어져 있던 것이 결합해서 새로운 결합을 하는 그것이 혁신이다. 슈페터를 이어받아서 혁신 이론을 다시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한 유명한 피터 드라카 교수는 그야말로 혁신의 아버지죠. 피터 드라카 교수는
제가 그분이 93세 때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93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말하기는 참 너무나, 그분이 너무나 신선합니다. 발성이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신선하게 활동합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조금 후에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부인이 백화점에 가서 부인을 백화점까지 라이드 해주고, 그리고 기다리고 부인을 모시고 돌아오느라고 좀 늦었다. 그리고 93세 분이 부인한테 서비스하고 드라이브를 직접 하고, 해주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다.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분 보고, 그분이 95세까지 1년에 책 한 번씩 냈습니다. 낼 때마다 이게 세계를 히트하죠. 참 혁신 이론을 세계적으로 전개했습니다만 그분 자신이 위대한 혁신가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젊음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그분이 커피를 따라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시켜서 커피를 딱 갖다 주는 거 하고요. 그런 세계적인 대가가 우리 같은 사람 갔는데 자기가 커피 따라주면서 슈가가 필요합니까? 하고 서비스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분 보고 선생님 젊음의 비결이 뭡니까? 제가 93세 먹은 보고 선생님 젊음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 답변일 때 지금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대로 기억합니다. 러닝, 학습이 배우는 겁니다. Learning keeps me young. 젊음이, 학습이, 배우는 것이 내 젊음을 keeps, 유지해준다. Learning keeps me young. 이라는 그분의 표정조차 웃으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합하고요. 다른 요소와 결합하고. 그러니까 나는 서귀포는, 제주도는, 그리고 서귀포는 한국의 각 요소와 결합은 물론입니다만 그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각 요소와 결합을 하십시오. 일본의 각 세력과 결합을 하십시오. 중국의 각 세력과 결합을 하십시오. 필요하면 동남아의 각 세력과 각 요소와 각 팩터와 커넥팅 결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합에서 새로운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과 결합을 하자면 다른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아름답다. 이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difference. 다른 것, difference is beautiful. small is beautifu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말 못지않게 다른 것이 중요하다. 다른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워야 끌어안죠. 끌어안는 것이 혁신의 첫발적입니다. 그리고 러닝입니다. 다른 나라의 그런 팩터, 가급적이면 그런 새로운 아시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 그것이 일본에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예. 예. 2분. 예. 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집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국 얘기해요? 저한테 주문이, 전
이 동북아에 일본에, 한국에, 중국에, 대만에, 여기에 각 나라에 그런 새로운, 이건 길이 아니다. 새로운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그런 것을 모색하는 그런 수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거 결합해야 됩니다. 혼자서 독보자보는 절대 이노베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합성,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제주시와도 결합하고 많은 결합을 해서 그것을 제주도로 돌아라. 서귀포로 오라. 서귀포로 돌아오라. 서귀포로 돌아와서 그것을 모아서 그래서 다른 것이 서로 결합을 함으로써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흥부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남원시에서 나를 홍보대사를 시켰어요. 남원시가 흥부의 발상지가 남원이다 하고 흥부를 춘향전만이 아니고 흥부전도 지금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해냈습니다만 흥부전하고 똑같은 것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몽골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나라도 많이 있겠죠. 인도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태국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항구전이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서 저는 상당히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만 항구전을 왜 좋아하느냐? 제가 사실은 옛날에 항구를 비판하고 박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강력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항구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아담 스미스의 묘소에 가서 내 전공이 경작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묘소, 영국의 어딥니까? 아담 스미스의 묘소에 가서 제가 절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담 스미스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의 그 경제학이 만드신 경제학에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기도 오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그래도 손자가, 경제학의 손자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만드신 경제학에는 사람의 이기심대로 활동을 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잘 조화되고 발전한다. 이기심을 해방시켜줬죠. 이기심대로 활동하면 사회가 잘 된다. 내가 오늘 제주시에 가서 제주시에서 저녁을 굶지 않는다는 이유는 제주시의 시민들이 이탈심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기적으로 모두 저녁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녁을 안 굶고 먹을 수가 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편히 잠잘 수 있는 것은 그 도시가 이탈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편히 잠잘 수가 있다. 이기심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지탱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원리를 아담 스미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담 스미스 할아버지 보고 제가 묘소에서 내가 소주를 따라놓고 내가 그랬습니다. 소주가 아니고 맥주를 따라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제학에는 흥부가 없습니다. 이타심으로 활동하면 결국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사회와 그리고 나에게까지 가장 큰 이기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점을 할아버지는 설명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유한 그룹에 좀 있었습니다만, 유한에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떠났습니다만, 보니까 특별히 유한에서 중요한 유한 양행에서 특별히 중요한 물질을 개발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품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유일한이라고 하는 문화의 이타적인 행위가, 이타적인 그분의 업적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한 수많은, 지금도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을 먹였어요.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행위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이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기적 유전자의 기차보다는 이타적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이론이 생물학에서도 지금 하버드 대학 윌슨 교수의 이타적 유전자 이론이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타적인 사람이 돈 버는 시대여야 한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개념을 위해서 경제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 갖고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타심이 중요하다. 아담 스미스 경제학에는 그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타심의 경제학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노력이 이타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이타적인 노력이 이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 양면성을 아담 스미스는 놓쳤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새끼줄처럼 서로 연대돼서 새끼가 꼬이지는 한쪽 발이 아니고 두 발이 한쪽 발이 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이 나오고 이것이 걸어가면서 오른발 다시 왼발 이기심 이타심 그 다음에 이기심 이타심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적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경제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한쪽 발을 잃어버리면 그 경제는 불과 심리도 못 가서 발걸이 안 됩니다. 신자의 중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쪽 발만 가지고 걸어가다가 발병이 나서 지금 이제 세계 대경제 1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타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만만 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만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돈벌이 기업은 중요하지 않느냐? 큰일 날 발생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이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흥부와 놀부가 균형을 맞춰야만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인류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책이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벽지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 속에서 제일 사랑받는 구절이 뭡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린 왕자 중에서 이 어린 왕자가 어느 별에 두고 온 장비를 생각하고 장비에 햇빛이 쏟아져서 찌들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장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장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어린 왕자 중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흥부전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대가한테 물려서 제비가 치마에 떨어진 제비를 보고 흥부가 나는 제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기 전에 뛰어나가서 제비 새끼를 살립니다. 제비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제비를 보호할 책임을 진 겁니다. 생태적 대비의 어린 왕자 속에 나오는 가장 빛나는 장면이 흥부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가장 세계인이 많이 읽은 책이 뭡니까? 소로의 월등입니다.
소로의 월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면이 뭡니까? 소로가 숲 속에서 밭을 갈면서, 그래서 밭을 갈다가 두더지가 나왔습니다. 나 같으면 보통 두더지가 나오면 그것을 죽이 없애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많이 그랬습니다. 생물에 대해서 정말 참 나쁜 놈이죠. 그런데 소로는 그 두더지를 고이 그릇에 담아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너 땅인데, 네가 사는 곳인데, 네 구역인데, 내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대관하니 참 내가 나쁘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미안하지만은 너는 내가 바깥에 여기에서 좀 떨어져서 저기 가서 살아라 하고 옮겨줍니다. 그 장면을 가장 인기 있는, 월등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뱀을, 제비 새끼를 물어 죽이고 있는 뱀을 나 같으면 때려 죽였습니다. 많이 때려 죽였습니다, 과거에. 뱀으로 보면 철저히 원수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돌멩이를 들고 그 죄 없는 뱀을 왜 그렇게 많이 죽였는지 내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자다가 꼴대기를 합니다, 내가. 생물의 철천지 원수행위를 했죠. 근데 이 뱀을 흥부가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지 않고, 야,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고, 제비가 사는 곳인데, 네가 사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사는 곳에 가서 살아라. 하고, 뱀이 사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나는 그런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제비가 흥부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도 저는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물은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은 크든 작든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옵니다만, 저는 참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흥부와 제비가 만났습니다. 새로운 결합을 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 결합을 합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박씨를 물고 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이 제비가 강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강남에 제기들이 전부 모이답니다. 세상의 제기들이 모여집니다. 세상의 정부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계의 정보를 다 수집한 그 속에서 박씨를 물고 옵니다. 제가 아까 일본의 팩타와 중국에 있는 팩타와 동남아에 있는 팩타를 서귀포로 모으자, 결합시키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제기를 통해서 물고 와서 결합을 시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터 드라커는 이노베이션은 크면 클수록 보다 큰 이노베이션은 보다 다른 요소가, 보다 덜 관계없는 다른 요소가 결합하면은 보다 더 큰 혁신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만, 흥부하고 제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결합하면 제비를 통해서 동남아가 연결되고, 그래서 박에서 대박이 터지는 그런 이노베이션이 나옵니다. 저는 과거에는 박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 무슨 얘기냐고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모래에서 반도체가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제비가, 모기가 사람을 묵는다. 모기가 팍 무는 걸 보고, 팍 물 때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침을, 주사를 놔도 아프지 않는 주사를 개발했어요. 제가 스페인에 가서 가우디가 만든 건축물을 봤습니다. 나는 뱀을 참, 제가 금방 끝내요. 뱀을 전시를 했습니다만, 가우디는 뱀을, 특히 도마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도마뱀과 침대에 같이 잤습니다. 그 결과가 가우디는 도마뱀과 가우디가 만난 거죠. 뉴 컨비네이션 한 거죠. 그래서 도마뱀의 그 결과, 도마뱀의 대마뱀의 색깔을 반영하는 가우디의 건축물이 나옵니다. 도마뱀의 발바닥에 붙어 있는 이 발바닥에서 어느 아주 고층 건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비탈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개발해서 달달에 가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이 도마뱀과 인간이 결합해서 그런 이노베이션이 나옵니다. 나는 그 원리가 흥부전 속에 있다. 이 밖에도 참 재미난, 주목해야 할 장면이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점에서 흥부전은 한국에만, 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각 곳에 다 있는 것이 흥부전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돌 하루방도, 흥부 돌 하루방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각국의 동남아의, 동북아의 흥부전을 여기 끌어모았으면 좋겠어요.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귀포의 귀자에 제가 전 매력을 느끼고, 제가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 또 하나의 차원을 보태서 서귀포의 용꿈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더 하면은 한 10분쯤 걸리겠고, 10분쯤 하면은 아마 제가 성한 몸으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 청해요. 저는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 그래서 제주도는 한국에서 이제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제주도가 재발견됩니다. 그래서 제일 남쪽에서 여기서 아시아 태평양에 오는 나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제주도, 출발지로서의 제주도도 중요합니다만, 또 그것을 넘어서 돌아오는 제주도, 별 재발견하는 것. 나는 서귀포의 해석이 좀 달라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다시 돌아오는, 여기서 꿈을 이루자. 그리고 이 꿈은 제주도가, 서귀포가 혼자서 꿈이 말자. 지금 동북아 여러 나라에 있는 꿈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아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는 그 꿈들을 모으고 결합해서 여기서 제주도 용꿈을 만들자. 한국의 제주도가 아니고 동북아의 제주도가 되자. 한국의 혁신가만 여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의 혁신가를 내년부터 다음부터 모으자. 그래서 새로운 동북아가 서귀포의 용꿈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